나를 본 적 있는 애들도 있고 모르는 애들도 있을 텐데 뭐 소개는 애들 나중에 바로 한꺼번에 할게. 잠깐만, 너네 여기서 중학교 과학 기억 안 나는 사람? 아 쉣. 얘들아, 너네가 고등학교 과학을 배우려면 첫 번째로 일단 무조건 알아야 되는 게 주기율이야. 주기율 그냥 나갔다. 맞아. 1번부터 너네가 20번까지 배웠을 거야. 다 기억나니? 대충 어떤 부분 다 기억날 것 같아. 자, 1번 뭐였는지 기억나? 얘들아, 1번이 수소, 그 다음에 헬륨, 그 다음 기억나? 리튬. 리튬. 다음? 베릴륨. 다음? 기억 안 나. 자, 중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까지 기억나니 혹시? 기억나? 얘들아, 이거 기억나야 돼. 그 다음에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곤까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4투기에서는 내가 2개만 배웠다. 2개가 칼륨이랑 칼슘. 얘네 정도는 중학교 때 배우고 와야 돼. 뭐 너네가 중학교 때 과학을 얼마나 공부했는지 모르겠지만, 알겠니? 네, 또 두 번째로, 너네 혹시 중학교 1학년 때 과학 기억하니? 친구가 너 과학 특강이야? 네. 너네가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물리를 배웠거든. 자, 당연히 기억 안 나죠. 자, 이런 친구 어떤 거 기억나? 너네 이거 아무도 기억 안 나니? 너네가 그때 이제 처음으로 파동을 배웠어, 파동. 그래서 여기까지 끊어가지고 여기가 한 파장, 뭐 여기가 진도. 하나도 모르겠어? 제가 기억이 안 나. 쉣. 뭐 그럴 수 있어. 기억 안 나는 건 그럴 수 있는데, 그럼 혹시 이건 기억나네? 여기서 이제 에너지가 상수에다가 진동수 곱하고. 자, 얘도 기억이 나니? 대충이요. 대충 기억나? 자, 그러면 이제 처음으로 고일 과학을 들어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사실은 얘보다는 얘가 좀 더 중요하거든. 왜냐면 앞으로 원소를 한글로 써주질 않아. 이제 앞으로 기호로 쓸 거여서 무슨 기호가 무슨 원소인지만 알아야 돼. 알겠니? 그리고 책 꺼낸, 책 사온 사람은 책 펴고. 얘들아, 일단 과학은 숙제가 많이 없을 거야. 뭐 너네가 숙제를 많이 내달라면 많이 내주겠지만, 너네가 많이 내주길 바라니? 많아야 한 장? 적으면 숙제가 아예 없을 거야. 왜냐면 사실 통합과학이라는 것 자체가 문제는 시험 기간에 풀면 되고, 굳이 미리미리 그렇게 문제를 풀어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일단 너네가 오늘 할 건 암기야. 내가 여기 암기라는 내용을 적는 건 특징이 뭐냐면 외우면 다 맞을 수 있어.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를 안 외우면 틀리는데 외우면은 이것만큼 쉬운 단원이 없다. 그래서 처음으로 배울 건 우리 빅뱅. 자, 빅뱅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들어본 사람? 들어봤어? 유튜브요. 그래, 뭐 유튜브에서 말했지. 우주의 시작이 한 점으로부터 그렇게 퍼져 나갔다는 이론이지. 얘들아, 빅뱅은 실제로 아직도 이론이야. 가설일 수도 있다. 오케이? 그럼 이 빅뱅 이론에 대해서 주장하는 사람이 2명이 있었어. 가모프라는 사람이랑 호일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책이 보면 나와 있을 거야. 지금 책 보면서 해도 돼. 자, 한 명은, 이 사람은 팽창 우주소를 주장했어. 이 사람은 정상 우주론을 주장했고, 팽창이랑 정상이랑 차이가 뭘까요?
지금 지구가 만약에 여기 있다 생각해. 그리고 어떤 별이 여기 있어. 얘네 둘 사이의 거리가 이 사람은 멀어진다고 표현했고 이 사람은 일정하다고 표현했어. 그런데 너네도 알다시피 지금 둘 중에 뭐가 맞아? 지금은 이 이론이 맞다고 받아들여지고 있어. 왜? 첫 번째로 이제 적색편이라는 게 있다. 적색편이. 두 번째로 이제는 우주 배경 복사가 있어. 이 두 가지가 뒷받침돼서 빅뱅 우주론이 현재의 우주론으로 채택되고 있다. 그 정도만 외워주면 돼. 사실 여기에서 너네한테 적색 편의를 지금 설명할 건 아니고 그 다음 장에 보면 스펙트럼이라고 있거든. 넘겨볼래? 16페이지 가보면 스펙트럼이 있지. 거기에서 적색 편의를 다시 설명해 줄 거야. 자, 그러면은 너네가 정상 우주론을 기억을 안 해도 된다는 건 아니야. 일단 얘를 기억을 해야 돼. 그럼 팽창 우주론하고 정상 우주론하고 차이가 뭐냐? 얘네들의 제일 큰 차이는 밀도거든. 얘들의 밀도가 뭐지? 얘들의 밀도 기억하는 사람 없니? 왜 저한테 묻는 아니, 밀도 기억하는 사람 없어? 자, 일단 밀도는 일단 기본적으로 부피분의 질량이야. 자,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랑 이 사람도 우주가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사람이 정상 우주론이라고 불리는 가장 큰 이유는 밀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얘들아, 앞으로 밀도는 소문자 D다. 얘는 D가 소문자 D가 일정하고 이 사람은 밀도가 감소한다고 했어. 왜 그러냐면 우주에 있는 물질 자체가 이 빅뱅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지. 그러면 질량은 변할까 안 변할까? 안 변하지. 근데 이 사람은 우주가 늘어났네. 자, 질량이 일정한데 부피가 늘어나. 그럼 밀도는 어때? 낮아지. 근데 이 사람은 밀도의 변화가 없다고 주장했어. 보여? 거기 A번 밑에 보면 표가 하나 있거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주장한 건 뭐냐면 부피는 어쨌든 늘어난다 했잖아. 그럼 질량도 같이 늘어난다는 소리야. 자, 그러면은 이 사람 주장에 의하면 어디선가는 물질이 계속 만들어져야 되지. 근데 그거에 대한 증거가 없어서 이 사람의 이론이 채택되지 않았다. 되니? 자, 그러면 이제 너네가 우주를 이루는 기본 입자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 너네 기본 입자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니? 그래요. 기본 입자는 너네가 이것 정도 들어봤었으면 좋겠다. 전자랑 양성자랑 중성자가 있다. 들어봤니? 얘네 세 개는 전자는 음의 전하를 띠는 친구고 양성자는 양의 전하를 띠는 친구고 중성자는 전하가 없는 친구. 그치? 근데 얘네들의 특징이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다고 배웠어. 뭐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실제로 양성자랑 중성자는 쪼갤 수가 있거든. 얘네들을 쪼갠 단위를 우리는 쿼크라고 해. 오케이? 자, 그러면 실제로 쿼크랑 전자가 우리가 우주의 기본 입자라고 해. 근데 여기 책에는 아마 입자의 종류 4개 해서 기본 입자, 양성자, 중성자, 원자 있지. 실제로 기본 단위는 쿼크랑 전자까지만이고 얘네 둘을 이용해서 양성자랑 중성자랑 원자 핵이랑 이렇게 생긴 친구지. 그리고 원자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4개를 우주를 구성하는 단위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얘네들은 어디서 튀어나왔냐면 빅뱅이 맨 처음에 빵 터져. 점에서 시작을 했겠지. 그런 다음에
거기 책에 시간 단위, 시간 순서대로 돼 있는 거 보이니? 138학년 전에 딱 터지면서 기본 입자가 생겨. 얘네가 쿼크랑 전자다. 알겠니? 그 다음으로 빅뱅이 시작되고 3분 후에 생성되는 친구들이 자 얘들아 양성자는 기호로 소문자 P고 중성자는 소문자 N으로 쓸게. 3분 후에 양성자랑 중성자가 처음으로 생겨. 자 얘들아 이거 시간 기억해야 돼. 이 빅뱅 우주론이 시험에 내게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맨날 내는 짓이 빅뱅이 시작되고 3분 후에 뭐가 생겼냐 이런 거거든요. 알겠니? 그러니까 빅뱅 우주론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으로 시험에 나오진 않아. 자, 그 다음에 뭐가 생성되냐면 자, 헬륨 원자핵이 생기는 거죠. 자, 얘들아 생각을 해봐. 주기율표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애가 누구였어? 아까? 수소였지. 자, 그런데 수소 원자핵은 어디 가고 왜 얘부터 생기는지 아는 사람 있니 혹시? 자, 얘들아 양성자는 플러스 하나씩. 그렇지? 수소라는 친구는 전자 3개, 양성자 하나랑 전자 하나만 이렇게 생긴 친구다. 오케이? 자, 근데 내가 지금 H 플러스라고 쓴 거는 전자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전자가 없다는 거지. 그러면 수소 원자 핵이랑 양성자랑은 똑같은 말이 되는 거야. 오케이? 뭐 너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화학을 선택할 애들이 있는지 모르겠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화학을 선택하게 되면 앞으로 수소 원자 핵은 그냥 양성자라 부르기도 한다. 그래서 이 양성자 두 개랑 중성자 두 개가 만나서 헬륨 원자핵이 생성되는데 이때가 언제야? 38만 년 후다. 그래서 이 빅뱅 시작되고 여기까지의 기간이 많이 차이가 나. 사실 138억에서 38만 빼도 큰 차이가 있어 없어? 큰 차이가 없단 말이야. 그치? 그 다음에 현재로 그러니까 사실 빅뱅 시작되고 몇 안 되는 기간까지만 알아낸 다음에 그 다음은 딱히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지 과학자들이. 그래서 이때는 무슨 일이 생기냐면 원자랑 빛이 생깁니다. 자 얘들아 빛이라는 건 빅뱅이 시작되면서 나온 건 있었거든. 근데 얘들아 너네 빛이 물질인 건 알고 있지? 들어봤니 이런 소리? 그러니까 빛을 이루는 어떤 입자에 의해서 생기는 거다. 이런 말 들어봤니 혹시? 그래요. 그러니까 빛은 에너지긴 한데 조그마한 얘네들이 어딘가로 향하면서 생기는 흔적 이 정도로 생각해도 되거든. 얘네가 향해야 되잖아. 그렇지? 얘네가 향해야 되는데 지금 원자가 생성되기 전까지는 우주 전체에 양성자랑 전자랑 이런 헬륨 원자핵들이 있어. 그럼 얘네들 빛이 가다가 얘네한테 막힌단 말이야. 그렇지? 근데 원자가 생성되는 순간에 얘네들이 결합을 하기 시작하지. 그럼 우주 사이의 공간이 어떻게 돼? 넓어진단 말이야. 그럼 그 이후로부터 빛이 통과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때부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투명한 우주라. 이때까지를 당연히 불투명한 우주로 하겠지. 자 그런데 너네가 이걸 알아줬으면 좋겠다. 어쨌든 통합과학이나 그냥 과학들을 배우다 보면 바로 전 페이지에서는 맞다 그랬는데 다음 페이지에서는 아니라는 게 생겨. 그거는 사실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교육과정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 지금 너네한테 대학교 교육과정으로 과학을 설명할 수가 없잖아. 그렇지? 근데 어쩌기 높으신 분들은 어쨌든 과학을 설명하기를 원해. 초중고에서. 근데
그럼 대학교 때의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하지 못하니까 일단 잘못된 내용으로 비유를 들어준 다음에 뭐 그 다음 페이지나 아니면 몇 년 후에 같이 설명을 해주는 일이 되게 많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설명들이 있으면 내가 뭐 수업을 하다가 있으면 그때그때 얘기를 해주겠는데 너네가 진짜 아 이 사람이 진짜 도저히 뭘 하는지 못 알아듣겠다 그럼 얘기를 해줘. 자 그러면 천천히 다시 아까 말했던 빅뱅부터 빅뱅부터 쭉 가보자. 첫 번째가 뭐였지? 기본 입자 형성이었지. 자 일단 빅뱅이 시작되고 여기로 넘어오면서 온도 자체가 되게 급격하게 내려가. 알겠지? 자 빅뱅이 시작되고 기본 입자가 생성되기까지 온도가 내려갔으면 그 이후에도 온도는 계속 어때? 내려간다. 일단 이거는 당연한 소리니까 기억은 하고 있어줘. 내가 기본 입자가 생긴 다음에 뭐가 생긴다 했어? 양성자랑 중성자가 생긴다 했지. 자, 양성자는 아까 내가 쿼크로 이루어져 있다 했고 중성자도 똑같다고 했어. 자 그럼 양성자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업 쿼크 두 개랑 다운 쿼크 한 개로 되어 있어. 근데 이거는 그냥 듣기만 해. 딱히 외울 필요 없다. 중성자는 다운 쿼크 두 개랑 업 쿼크 하나가 되어 있어. 오케이? 자 근데 실제로 업 쿼크보다 다운 쿼크의 질량이 더 무겁거든. 그래서 양성자보다 중성자의 무게가 좀 더 무거워. 근데 과학에서는 어떤 물체가 무거우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주위 환경이랑 맞추려는 현상이 있어. 이게 사실 양성자도 중성자랑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친구가 아니거든. 화학적으로. 그러면 얘가 자신의 질량을 조금 덜이고 양성자가 되려는 경향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우리가 베타 분기라고 해요. 자신의 질량을 조금 손해보고 양성자를 바뀌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처음에 이때도 온도가 감소하게 했지만 빅뱅이 일어났으니까 온도 자체는 되게 높겠지. 그래서 이 양성자 대 중성자의 비율이 1대1이었어. 자 근데 얘가 붕괴하기 시작한다 했지. 근데 붕괴의 조건은 높은 에너지다. 낮은 에너지 상태에서는 얘도 딱히 붕괴를 하려고 하지 않아. 그러면 얘가 얘로 변하면서 최종 비율이 어디까지 가냐면 3대1까지 가요. 자, 이 3대1 비율도 알아둬야 돼. 이것도 시험 문제에 나오는 친구다. 됐지? 그 다음에는 헬륨 원자에게 생겨. 굳이 많은 원소들 중에 헬륨인 이유는 얘가 원자번호 2번이기 때문에. 수소 다음으로 가벼운 친구. 자, 거기 확대경에 보면 헬륨 원자에게 생성 과정 보이니? 너 책 안 사왔어? 그 책 무슨 책인지 연락을 아무도 안 해줘. 아 진짜? 네. 저도 아무도 안 해주시고. 얘들아 말을 하지. 책 사진만 찍어볼래? 칠판만 보고 있었구나. 지금 여기 했고 여기 하고 있고 여기 확대경 하고 있고. 넌 다음 페이지 찍어. 친구 다음 페이지랑 오늘 수업 나갈 페이지까지만 찍어봐. 여기 여기. 그다음에 여기 페이지.
원자핵이 생성될 때의 온도도 대략은 알고 있어야 돼. 이때 온도가 대충 10억 K다. 너네 켈빈이라는 단위를 본 적이 있니? 본 적은 있어요. 켈빈. 너네가 보통 온도를 표현할 때 섭씨를 쓰잖아. 지금 여기서 화씨 쓰는 사람 있니 혹시? 그치? 섭씨에다가 273.15를 해주면 얘가 켈빈이 된다. 자 그러면 섭씨도 되게 좋은 단위인데 왜 굳이 273.15를 더해서 켈빈을 쓰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나도 딱히 할 말은 없는데 그 전 세계 온도 단위들이 다 다르잖아. 미국 같은 경우에는 화씨를 쓰고 그래가지고 얘네 둘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켈빈이라는 공통된 단위를 쓴다. 이건 그냥 상식이야. 상식. 그래서 10억 켈빈 정도로 나눠졌다. 이때 헬륨 원자핵이 생성되는 과정 자체는 여기 책에 있는 그림 보이니? 너네 책 받은 거. 이런 친구랑 만나서 헬륨 원자핵이 생성이 되는데 지금 얘도 수소고 얘도 수소로 표현되어 있지. 보이니? 책에. 책에 있는 오른쪽 그림 생각하면 편해. 지금 빨간색으로 칠한 게 양성자고 여기가 양성자고 자 그러면 이 과정에서 얘 하나는 어디로 갔냐 이런 게 중요한 거거든. 얘가 실제로 우주 공간으로 다시 방출이 돼. 거기 그림에도 나와 있지. 그림에 안 나와 있구나. 자, 그러니까 얘네가 괜히 핵융합이 아니거든. 맨 처음에 이 과정으로 방출된 중성자가 다시 얘를 때리면서 이 친구를 만들고 이 친구한테 다시 양성자가 들어오면서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는데 이 과정이 너네 교육 과정에 빠졌을 거야. 그래서 내가 깊게는 설명 안 하는 거다. 이게 뭐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 해가지고 원래는 배웠던 건데 지금 와서는 빠졌더라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오면 우주 생성 후에 38만 년 후 이때가 뭐가 생기냐면 원자가 생긴다. 이때가 이제 원자의 생성이야. 얘들아, 원자가 생기면은 제일 중요한 게 핵이 존재를 하고 그 주위를 전자가 돌고 있는 형태로 그려진다. 예? 그럼 얘가 뭐냐면 수소야. 자, 수소는 몇 번이라고? 1번. 수소가 1번인 이유는 양성자가 한 개여서 1번인 거야. 근데 너네가 보통 전자의 개수랑 양성자의 개수랑 똑같다고 배우잖아. 그럼 전자의 개수를 원자 번호로 갖다 써도 돼. 네? 자, 이거는 얘들아 실제로 활용되지 않아. 왜 그러냐면 너네도 봤듯이 수소 이온이나 헬륨 2 플러스 같은 애들이 존재하지. 자, 그럼 얘도 전자가 0개고 얘도 전자가 0개야. 그럼 얘네들의 원자 번호를 0번이라고 할 수가 있어.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원자 번호를 양성자의 개수에 맞춰주는 거야. 양성자는 웬만해서 변하지 않거든. 오케이? 자, 그러고 원자 생성에 따른 우주의 변화는 내가 설명을 했지. 거기 그림에 보면 빛이 원자가 생성되면서 통과할 수 있는 길이 생긴 거야. 그래서 빅뱅 후에 원자의 생성부터 투명한 우주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외워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게 있어. 얘들아, 여기서 복사는 카피가 아니다. 너네가 복사열이라는 말에 들어봤니? 복사열. 그 열을 전달하는 방법 중에서 전도랑 복사 이런 애들 있었어. 뭐 대류 이런 거 있지.
그 중에서 대류는 액체를 통해서, 전도는 보통 금속을 통해서 일어나고, 자, 복사는 딱히 전달해주는 매질이 없어. 얘는 사실 빛의 특징이지. 빛이 곧 열이니까 빛의 특징으로 어떤 열을 내는 물체가 여기 있으면 그 주위로 열이 전달되는. 때문에 내가 빛을 왜 열이라고 하냐면 열도 에너지의 일종이지. 오케이? 자, 일단 이건 그냥 대충 이렇게 모든 에너지는 빛으로서 표현될 수 있다. 왜냐하면 에너지라는 식 자체가 아까 HF였지. 그치? 그럼 얘는 진동수잖아. 자, 얘들아, 진동수를 표현하는 다른 방식을 알고 있니 혹시? 혹시 진동수가 파장분의 빛의 속도를 파장으로 나눈 걸 알고 있는 사람? 너네 뭐 뒤에서 배우겠지만 진동수는 빛의 속도를 파장으로 나누는 게 돼. 자, 그럼 이 파장은 어디서 나와? 파동에서 나온단 말이야. 네, 빛은 물질이적 파동인 친구잖아. 그래서 열 에너지가 빛 에너지가 된다. 되니?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가 뭐냐? 지금 원자가 생성되면서 빛이 출발을 했지. 그럼 우주 전체에는 이 빛들이 균일하게 존재하겠지? 그게 우주 배경 복사다. 우주의 배경에 깔려있는 복사열이야 얘는. 그래서 이거를 예측한 사람이 있어. 얘들아, 예측한 사람이랑 관찰한 사람은 항상 똑같진 않아. 거의 대부분 다르거든. 이거의 예측은 가모프라는 사람이 있다. 가모프 아까 내가 빅뱅 우주론을 주장한 사람. 그리고 이걸 관측한 사람은 펜시어스랑 윌슨이야. 되니?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얘들아. 예측은 이 사람이고 관측은 이 사람들. 이 사람들 관측한 방법이 나와 있네. 자, 이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관측을 했냐면 이거 온도 자체가 3K 정도거든. 책에 나와 있는 3K. 나와 있네. 자, 3K 정도의 열을, 얘들아, 3K면 실제로 298도 정도야. 이 정도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 수가 있거든. 이건 본 적 있을 거야, 너네가. 298도 정도. 얘들아, 물이 끓으면 몇 도야? 100도. 너네 일반적으로 집에서 기름이 끓는 걸 본 적이 있니? 아니. 본 적 없어? 기름 끓는 점이 보통 250도 정도 돼. 그러니까 298이라는 숫자 자체는 어디서 불법하다는 거지. 그럼 얘네가 이걸 어떻게 측정했냐? 자, 얘들아, 열의 세기는 파장의 길이에 반비례한다. 파장의 길이. 그러니까 정확히는 파장의 반비례. 자, 파장의 반비례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에너지가 낮아질수록 파장이 이렇게 길어져. 오케이? 너네가 마이크로파를 들어봤니? 자, 가시광선은 들어봤니? 자, 우리가 빛을 좀 작게 분류를 해주면 여기가 가시광선. 그러니까 가시광선이 뭐냐면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런 빛의 색들, 얘네들이 가시광선이야. 내가 여기를 보라색이라고 하고 여기를 빨간색이라고 생각을 해볼게. 자, 빨간색 빛이 제일 파장이 길어. 그럼 다시 말해서 에너지가 제일 낮은 거지. 오케이? 보라색 빛은 파장이 제일 짧아. 그리고 에너지가 가장 크겠지. 자, 그러면 빨간색을 넘어서면 뭐가 있냐면 적외선이 있어. 얘들아, 들어보니 적외선? 네. 그래서 빨간색이 바깥쪽에 있는 빛의 선이어서 적외선이야 얘는. 그러면 보라색 옆에 있는 애는 누구겠어? 얘가 자외선이다. 보라색의 바깥에 있는 선,
해서 자외선. 그럼 이 자외선을 넘어서면 뭐가 있냐면 엑스레이가 있어. 너네가 병원에서 찍는 그 친구 있지. 그리고 이 적외선의 바깥으로 넘어가면 이제 마이크로파가 있다. 이 마이크로파를 말하는 거야. 이 사람이 측정한 마이크로파를. 자, 너네는 이 일상생활에서 마이크로파를 써봤어. 자, 얘들아, 너네 전자레인지가 영어로 뭐야? 마이크로웨이브. 마이크로웨이브지. 이 마이크로웨이브를 써서 그런 거야. 너네가 전자레인지를 가동시키는 그 빛이 이 친구다. 너네 흔히 말하는 전자파 같은 애들이 다 여기 속하는 거야. 그러면 전자파 어떻게 측정을 했어? 뭐 안테나 같은 걸로 수신하겠지.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들도 진짜 땅에다가 뭐 이런 안테나를 설치해서 우주에서 오는 걸 받았어. 그래서 있다라고 주장을 해준 거야. 그렇죠? 그럼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은 이제 스펙트럼과 우주의 원소 분포라는 단위 나오거든. 사실 여기서 너네는 살면서 스펙트럼이라는 걸 들어본 적이 없다. 배웠었어요. 스펙트럼을 배웠어? 학교에서는 배웠어요. 2학년이니까. 중학교 때? 네. 스펙트럼. 그럼 스펙트럼이 대충 뭐 하는 애인지는 알고 있겠네? 빛 그거. 어. 자, 얘들아, 스펙트럼은 이제 분광기라는 걸 사용해야 보이거든. 근데 너네가 아는 대표적인 분광기로는 프리즘이 있다. 프리즘 들어가니? 뉴턴이 어렸을 때까지 놀던 거. 그 사이를 빛이 이렇게 들어오잖아. 그럼 얘네가 갈라져. 그래서 굴절율이 큰 빛부터 작은 빛까지 이렇게 쫙 갈라진단 말이야. 그래서 너네가 흔히 무지개를 보는 원리가 이거라고 하는데, 자, 그럼 여기서 뭐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이렇게 빛의 띠가 생겼겠지. 우리가 얘를 스펙트럼이라는 거야. 스펙트럼. 자, 그럼 이 스펙트럼으로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얘는 대부분 우리가 분석하는 데 사용을 해. 왜냐면 봐봐, 수소의 스펙트럼이랑 헬륨의 스펙트럼이랑 리튬의 스펙트럼은 각각 달라. 그리고 얘네들은 적어도 얘네만의 고유치를 가지고 있어. 그림으로 보면은 너네 17페이지에 스펙트럼 관찰이라고 보이니? 거기에 다른 건 볼 필요가 없고 수소, 헬륨, 네온, 나트륨, 칼슘만 볼래? 그럼 걔네들의 선이 보이는 위치가 각각 다르지. 자, 선의 위치가 다르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물질을 분석을 해서 이런 스펙트럼 표가 나왔는데 각각의 위치에 맞는 원소들만 알면은 이 물질이 어떤 걸로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있다는 소리야.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펙트럼 분석법이라는 친구고, 이 친구를 통해서 뭔 짓을 할 거냐면 우주에 누가 있는지 알 거야. 그러니까 누가 있냐는 건 우주에 어떤 원소들이 존재하는지를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할 거란 말이야. 그거를 찾으려고 스펙트럼을 이용하는 거다. 자, 그럼 스펙트럼의 종류에는 뭐 거기에 세 가지로 분류했는데 그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는 경우는 많이 없고 크게는 두 가지로 분류한다. 첫 번째로 방출 스펙트럼, 두 번째로 흡수 스펙트럼. 뭐 어떤 사람들은 선이랑 연속으로 구분을 한 다음에 선을 방출, 흡수로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 쓰이는 건 대부분 방출이랑 흡수밖에 없어. 자, 그럼 얘네들의 큰 차이가 뭐냐? 얘네들은 서로 반전 관계야. 무슨 소리냐면 방출 스펙트럼은 어떤 고온의 물체가 스스로 방출하는 빛이야. 그러면은 다시 말해서 얘가 A라는 파장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관측하는 결과는 A라는 파장의 스펙트럼이 나오는 거지. 자, 그럼 이 흡수 스펙트럼은 뭐냐? 어떤 물체 주변에 B라는 물체가 있어.
얘는 발열하면은 B라는 스펙트럼을 내놓는 친구야. 그럼 얘한테 열을 받아서 자 B가 열을 받으면 B를 내놓는다는 소리는 열을 흡수하면 B를 흡수한다는 소리로 이해도 되니? 돼. 그러면 이 고온의 물체가 방출한 빛을 B만큼 흡수해서 전체 에너지에서 B만큼을 제외한 스펙트럼이 나오게 되겠지? 돼? 그러면 전체 빛의 스펙트럼은 뭐냐?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햇빛의 스펙트럼부터 17페이지. 저 햇빛의 스펙트럼에서 이 물질이 가지는 고유한 파장을 제외한 스펙트럼이 찍히는 게 흡수 스펙트럼이야. 되니? 그래서 너네가 16페이지 아래에 보면은 흡수 스펙트럼이랑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예시가 있을 거야. 걔네 둘이 생긴 게 다르지. 하나는 무지개에서 검은색으로 찍혀있는 느낌이고 하나는 검은색 바탕에서 무지개로 찍혀있는 느낌이야. 그래서 얘네 둘이 구분이 가능하다. 자 그럼 스펙트럼이 왜 생기는지는 저기 확대경에 원자랑 스펙트럼이 있거든. 원자와 스펙트럼. 자 얘들아 너네 원자 핵에서 여러 개의 껍질이 있다는 것 정도까지 배웠을 거고 이 껍질 사이에 전자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것도 배웠니? 안 배웠어? 어? 안 배웠어? 그럼 전자가 더 높은 껍질로 이동할 때는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방출해야 돼? 흡수해야 돼? 아 왜 그러냐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너네가 높은 곳으로 올라갈 때 에너지를 어딘가에서부터 흡수를 해서 써서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얘가 올라갈 때 흡수를 한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발생할 때가 흡수 스펙트럼이 나오는 경우야. 그럼 반대로 높은 에너지 준위에서 낮은 에너지 준위로 이동을 할 때는 에너지가 어떻게 되겠어? 방출되겠지. 그래서 이때가 방출 스펙트럼이 생기는 경우다. 네. 얘들아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마 2학년 때 배울 거야. 그러면 17페이지에 우주의 원소 분포 있지? 거기에 보면 우주는 대부분 뭘로 되어 있다? 수소와 헬륨으로 되어 있다. 수소랑 헬륨으로 되어 있는데 얘네들의 질량비가 몇 대 몇이다? 3대 1이다. 거기 나와 있을 거야. 얘들아 이거 질량비가 3대 1이야. 질량비가 3대 1이라는 게 얘네들의 개수의 비율이 3대 1이 아니야. 얘의 질량을 대충 생각하면 1이고 얘는 4거든. 그럼 만약에 개수가 3대 1로 있다고 생각하면 질량은 3대 4가 돼. 너네가 이걸 헷갈려서 얘네들의 질량비를 3대 4로 적으면 틀리는 거고요. 그럼 얘네들의 개수비는 몇 대 몇이냐? 12대 1이 되겠지. 그래야지 얘의 질량이 12, 얘의 질량이 4가 돼서 3대 1로 맞춰줄 테니까. 그래서 거기 확대경에 보면 쿼크의 결합으로 뭐 양성자랑 중성자가 생성되고 원자에 생성되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사실 이 내용도 아마 교과서에서 빠졌을 거야. 원래는 7대 7의 비율에서 몇 대 몇까지 떨어져? 14대 2까지 떨어져. 자 얘들아 왜 하필 7로 설정을 했냐면 14대 2에서 얘가 중성자 비율이거든. 얘가 양성자고 너는 17페이지 아래에 있어.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양성자 12개는 그대로 수소에 들어갈 거고요. 여기에 남아있는 양성자 2개랑 여기 있는 중성자가 합쳐져서 얘가 헬륨으로 들어갈 거다. 그래서 얘네의 비율이 12대 1이 되고 그거에 대한 질량비가 3대 1이 나오는 거야. 알겠니? 자 그럼 얘가 왜 중요하냐면 얘가 빅뱅 우주론의 증거 중에 하나다. 빅뱅 우주론에 의해서 우주가 생성됐을 경우에 수소랑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에 근접할 거라는 가능성의 계산이 있었어.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측정한 결과 3대 1이 나와서 얘도 빅뱅 우주론을 뒷받침해 줄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빅뱅 우주론을 뒷받침해준 애들이 두 개 있었지. 하나가 뭐였어? 하나가 우주 배경 복사다. 두 번째가 수소랑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인 거야. 그리고 이 세 번째를 너네가 학교에서 배울지 모르겠다. 야, 여기서 소래고 하는 사람. 너 소래고야? 은행 신청 매화는 없어? 자, 소래랑 매화는 이걸 배울 거야. 너는 잠깐만 들어봐. 여기 이제 아까 내가 말했던 적색편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 너가 적색편으로 배울지 레드 시프트로 배울지 난 모르겠어. 뭐 어쨌든 적색으로 이동한다 이런 소리인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너가 아까 그 스펙트럼의 그림을 떠올리면 돼. 아까 스펙트럼 보면 만약에 여기가 빨간색이고 여기가 보라색이야. 적색편이라는 현상은 이 스펙트럼 선들이 단체로 이 적색으로 옮겨지는 거. 그러니까 이쪽으로 약간씩 이동하는 현상을 적색편이라고 해. 자 그럼 얘가 왜 중요하냐? 얘는 별과 별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더 크게 작용해. 그럼 다시 말해서 우주가 뭐하고 있단 소리야? 서로 멀어지고 있단 소리지. 그래서 얘도 빅뱅 우주론의 뒷받침 증거 중에 하나다. 근데 얘가 교과서에서 아마 빠졌을 거야. 얘를 설명하는 게 너네 허블을 들어봤니? 허블? 뭐 망원경이나 천체 쪽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허블의 3법칙에 의거해서 나오는 친구 중에 하나다. 그래서 허블의 3법칙이 빠지면서 적색편이 또 1학년 때 빠졌었는데 아마 소래고랑 매화고는 아마 아직 가르치는 걸로 알고 있어. 이거 안 좋은 건 아니야. 이거는 뭐 알아두면 좋은 그런 친구죠. 자 그래서 이제 26페이지에 가보면 지구와 생명체를 생성하는 구성하는 원소의 생성이라 들어있거든. 사실 여기는 내가 아예 안 하려고 했어. 왜냐면 그냥 나한테 들을 내용이 별로 없이 그냥 책만 읽으면 되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여기서 내가 말해주고 싶은 거는 거기 주기율성 파트만 볼래?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줄게. 주기율성 파트를 보면은 주기율성은 뭐냐면 너네가 별의 생성 과정을 중학교 때 하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별의 생성 과정 중에 있는 천체 중에 하나야. 자 그럼 주기율성의 특징이 뭐냐면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얘로 에너지를 만들어야 된다. 자 거기 그림을 보면은 수소 4개가 이렇게 있지. 그림을 봐봐. 그러면 얘가 헬륨으로 된단 말이야. 아까 내가 너네한테 뭐 베타 분기 이런 거 설명하면서 수소 4개가 헬륨이 된다 그랬니? 아니지. 실제로 수소 2개가 헬륨으로 간다 그랬잖아. 이렇게 4개로 표현하는 이유가 여기에서 질량 결손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자, 너네가 질량 결손이란 말은 당연히 안 들어봤을 거야. 근데 이 말은 들어봤다. E는 델타 MC 제곱. 이런 말 들어봤니? 이거 들어봤어? 아인슈타인이 이거 발표하고 노벨상을 탔었거든. 세모가 뭐예요? 델타. 자, 너 왜 델타를 안 배웠니 아직? 네. 델타. 네. 혹시 이게 너네 수학에서 기울기 배웠지? 너네 기울기 배울 때 x2 x1을 해래. y2 y1을 배웠니? 이렇게 배웠어? 네. 자, 그럴 때 얘를 델타 x라 하고 얘를 델타 y로 배웠니? 델타라고 안 배웠어요. 그냥 2분의 1을 이렇게 배웠어요. 얘네들은 결국에 x 좌표의 변화량이지. 네. 그래서 이 델타라는 기호가 처음과 끝의 변화량이라는 소리야. 그래서 에너지는 질량이 변화한 만큼 생긴다. 이런 소리고. 실제로 이 수소 4개의 질량이 헬륨보다 무겁거든. 그럼 무거워지면서 가벼워졌지. 그럼 그 사이로 에너지가 발생하면서 핵융합 반응으로 에너지가 생성이 된다. 자 그러면 아까 수소 원자핵 하나는 양성자 하나라 그랬지.
자, 헬륨 원자핵은 양성자 2개랑 중성자 2개라고 했어. 자, 근데 양성자랑 중성자 중에 누가 더 무겁다고 했지? 저 그냥 저 N 중성자가 더 무겁다고 했어. 자, 얘들아, 너네가 질량 보존의 법칙을 기억하니? 안 배웠어. 진영보정 아, 중학교 때 배웠어. 기억이 안 3학년 때 그랬잖아요. 질량 보존의 법칙은 무슨 소리냐면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양쪽의 질량이 같아야 된다. 이런 소리인데, 봐봐. 가벼운 애 4개가 모여서 무거운 애가 된다. 이러려면 둘 중 하나야. 에너지가 질량이라 했으니까 여기로 에너지를 미친 듯이 넣어줘서 얘네로 바꾸던가, 아니면은 얘가 잘못됐던가. 둘 중 하나거든. 근데 수소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어야 되는데 에너지를 집어넣으면 손해지. 자, 화학 반응은 절대 손해보는 짓을 하지 않아. 그러면 얘가 틀렸냐? 그것도 아닌데, 사실은 여기 안에 있는 수소 애들끼리 힘이 작용해. 여기 사이에 힘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존재를 해. 자, 근데 힘은 것 뭐지? 에너지가 되잖아. 자, 근데 에너지가 되면 뭐가 된다고? 질량이 된다고. 그래서 얘네 4개가 뭉쳐있을 때는 헬륨보다 더 무거워져. 그래서 여기에서 에너지 손실이 발생을 해서 질량 손실이 발생을 해서 에너지가 만들어진다. 이 정도만 알아달라. 그리고 주기율성에서 힘의 표현과 별의 크기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다. 자, 여기에서 핵융합 반응으로 인해서 에너지가 방출이 되지. 근데 얘네들은 밀도가 되게 높아. 근데 밀도가 높은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 중력이 세다. 얘들아, 중력이 뭔지는 알지? 근데 중력은 지구가 우리를 끌어당기는 힘만 있는 건 아닌 거였지? 우리도 지구를 끌어당기고 지구도 우리를 끌어당기는 거잖아. 그래서 밀도가 높은 애들은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이 되게 세. 그래서 이 팽창하려는 힘이 이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서로 상쇄가 돼. 그래서 얘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러면 언제까지가 밀도가 일정하게 유지될 수가 없으니까 언젠가는 이 별이 터져버리겠지? 그게 너네가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초신성 폭발이야. 그래서 이제 일단은 빅뱅 우주론에 대한 얘기는 끝났다. 사실 아니, 이제부터는 과학이 아니야. 그냥 사담이야, 사담. 너네가 나한테 피드백을 받아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책 듣고 오네. 내가 지구과학과 출신이 아니야. 내가 화학과 출신이어가지고 1학년 통합과학 내용에서 화학에 관련된 건 좀 열심히 알려줄 수 있는데, 빅뱅 우주론 같이 지구과학적인 내용은 사실 그렇게 자세한 설명할 것도 없기도 한데 뭔가 고등학교 수준 이상의 설명을 해줄 수가 없다. 근데 뭐 너네가 해달라면 해줄게. 자, 그래서 아까 두 친구 못 들었나? 과학은 숙제가 많지 않아. 숙제 알려줄게. 자, 15페이지. 어, 15페이지만 해보자. 따로 더 내달라는 친구 있으면 더 내줄게.